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12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적분 이야기 시작을 했죠. 다시 한번 이 정적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적분이라는 거는 함수 fx와 상수 ab는 실수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죠? 닫힌 구간 AB에 대해서 임의의 점 X에서 함수값 fx를 모두 더한 거,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AB 구간에서 fx 값들을 쭉 옆으로 이제 다 더한 거,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를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 definite integral 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제 A를 정적분의 하한, 그다음에 B를 정적분의 상한, lower limit, lower bound 혹은 upper limit, upper bound 이렇게 부르고, 닫힌 구간 A, B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른다. interval of integration. 어떤 함수의 정의역 전체를 적분 구간으로 한 정적분이 존재할 때 그 함수는 정적분 가능한 함수, definitely integrable function이라고 그러고, 정적분 가능한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정적분한다, definitely integrate 한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7이고 요게 4다.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4 곱하기 7은 28. 요게 의미가 뭐냐면 4짜리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이 옆으로 7만큼 쌓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4의 길이를 갖고 있는 선분이 7만큼 쌓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4, 7이 28 해서 저거를 넓이로 삼는 거죠. 그거를 요렇게 일반화한 거예요. 그죠? 요 y equal 4라는 함수가 있고, 그죠? 0에서 7까지 4라는 길이를 모두 다 더해본다 라는 의미로 정적분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은 이 넓이 구하는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 그리고 AB가 여기쯤 있다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요거야. 요거. 그죠? A에서 B 사이에서 fx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들을 쭉 옆으로 가면서 누적시킨 거. 그거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뭐 함수 값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합친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AB가 이쯤에 있어가지고 요 A와 B 사이에서 fx 값들을 다 누적시킨 거, 요거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함수 값이 전부 다 음수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그 fx 값들을 다 누적시킨 거, 요거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한다. 그래서 요 자주색 영역에서는 함수값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값들을 쭉 옆으로 가면서 누적시킨 값이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에서는 함수값이 다 음수이기 때문에 쭉 누적시키면 음수가 될 거다. 그래서 저 양수의 넓이에서 음수의 저 파란색 넓이만큼을 뺀 거, 그게 요 인테그랄 값이 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다음에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자, 정적분 가능한 함수 fx와 gx가 있고 상수 ab는 실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이고 c는 실수다. 그때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죠? 그때 이렇게 a에서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x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먼저 부정적분을 먼저 해서 라지 fx를 먼저 구하고, 적분 상수 c는 필요 없어요, 그죠? 라지 fx를 구하고 적분 하한과 상한을 오른쪽에다가 저렇게 적어놔요. x 이퀄 a에서 b까지 그렇게 해놔놓고 상한을 라지 fx에 대입하고 빼기 하한을 라지 fx에 대입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이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부분은, 그죠? A번은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두 번째 B번은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미분하고 부정적분 사이에서는 원래 관계가 설정이 돼 있었지, 그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정적분, 부정적분, 미분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게 드러나게 되는 게 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의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저 기억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인테그랄이라는 저 성벽이 있고, 그죠? 밑에 하하는 뭐가 되든지 관계가 없고, 상한에 있는 저 x라는 저 변수가 병사야, 병사고 뒤에 성을 받치기 위해서 ftd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성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성을 팡 치니까 병사가 x가 푹 떨어져가지고 그 ft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래서 이퀄 fx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 구할 때는 먼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상한 대입해서 하한을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했을 텐데, 이 두 개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구성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을 보면 적분 가능한 함수 fx, gx, 그 다음에 상수 k는 실수고 a, b, c는 실수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a에서 b까지 kfx dx, 요거는 상수를 함수에다 곱해가지고 정적분 하라 그러면은 상수를 밖으로 뺄 수가 있다, 그죠? 상수를 놔두고 적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부정적분하고 똑같죠. 부정적분의 개념, 부정적분도 그런 식으로 상수를 곱하거나 함수에다 상수를 곱하거나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뺀 경우에 상수 그대로 놔두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그대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얘도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부정적분의 그 성질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x dx 이렇게 되는 거는 k는 그대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fx 플러스 gx나 fx 마이너스 gx인 경우에 이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전부 다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이나 요 성질들은 똑같고, 그 다음에 정적분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성질 하나가 상한과 하한을 서로 뒤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성질이 있어요. 상한과 하한을 서로 뒤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는 거는 A에서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적분한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fx라는 요 함수 값을 a, b 사이에서 쭉 이제 x를 증가시키면서 fx 값을 쭉 누적을 시키는데 중간에 c가 있어. 그래서 a에서 c까지 누적시켜서 더하고 거기다가 c에서 b까지 누적시킨 걸 더한다. 그거나 a에서 b까지 한꺼번에 누적시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중간에 한번 쉰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 어차피 더하기로 연결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는 A에서 C까지 적분하고 더하기 C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이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A와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고 A, B 밖에 있어도 똑같이 이게 성립해. 똑같이 이게 성립을 한다고.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A, B 사이에 있는 값이 C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나 A에서 C까지 적분해서 C에서 B까지 적분한 거를 더한 거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야. 성질은 이게 다고 그 다음에 multiple integral 중적분이라는 게 있어. 중적분. 미분도 우리가 편미분을 했잖아.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고, 그죠? 종속변수가 하나인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뭐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적분하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만 이야기하는데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 뭐라도 다 똑같아요. 실수 A, B, C, D 그 다음에 적분 가능한 함수 F, X, Y에 대해서 요렇게 써요. 요렇게 F, X, Y를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또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 X, Y, DX, DY 요 말이 뭐냐면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적분을 하면 돼.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 X, Y, DX를 먼저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시 A에서 B까지 dy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x만 변수로 보고 y는 상수로 보고, 그죠? y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y만 변수로 보면 된다. 그래서 편미분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적분을 그냥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개념이고 적분하는 그 변수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면 된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몇 개여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안쪽부터 차례대로 적분을 하되 적분 변수만 변수로 보고 다른 변수는 상수로 봐서 적분을 하면 된다. 이게 multiple integration. 그죠? 중적분이야. 자, 다시. 정적분은 함수 fx하고 상수 ab는 실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닫힌 구간 ab에서 임의의 점 x에서의 함수값 fx를 모두 다 더한 거, 그죠? 구간 ab에서 각 x 값에 대해서 함수값 fx가 존재를 할 텐데 그놈들을 a에서 b까지 x를 증가시키면서 쭉 다 누적해서 더한 거, 그거를 이렇게 나타낸다.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a에서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 definite integral이라고 부른다. 요때 요 a를 하한 lower limit 혹은 lower bound라고 그러고 b를 정적분의 상한 upper limit 혹은 upper bound라고 부른다. 그리고 닫힌 구간 a, b를 적분 구간 interval of integration이라고 부른다. 어떤 함수의 정의역 전체를 적분 구간으로 한 정적분이 존재할 때 그 함수는 정적분 가능한 함수다. definitely integrable function이라고 하고 정적분 가능한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그 함수를 정적분한다. definitely integrate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개념상 이런 거다. 사각형의 넓이는 7, 4 이렇게 돼 있으면 4 곱하기 7은 24 이렇게 해서 이걸 면적으로 삼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4짜리 길이의 선분이 7만큼 누적돼 있다. 옆으로 쭉 누적돼 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한 게 인테그랄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y = 4라는 함수가 있고 그래서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0에서 7까지 4dx 이렇게 기호로 쓰고 구한다. 그래서 정적분은 딴 게 아니라 이 넓이 구하는 개념에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선분 길이가 똑같은 거죠. 4라는 똑같은 선분이 7만큼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넓이를 구했다고 하면 정적분은 함수,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죠? 높이가 함수의 형태로 함수값의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x를 0에서 7까지 a에서 b까지 변화시키면서 다 누적한 거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이 바로 정적분이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가 a, b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요거예요. 요거.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쭉 옆으로 x를 증가시키면서 누적시킨 거. 그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값이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서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죠. 그래서 양수들을 옆으로 쭉 누적시킨 거기 때문에 요 값은 양수가 되고 ab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요 값이야.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을 전부 다 x를 증가시키면서 쭉 누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구간에서는 fx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 요 부정적분 값은 음수가 된다.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된다. 그다음에 AB가 이쯤에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요거다. 그래서 A, B 사이에 있는 함수 값들을 x를 증가시키면서 쭉 누적시킨 건데 저 그 자주색 영역에서는 함수 값이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 값을 누적시키면 양수 값이 될 거고 파란색 영역에서는 함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함수 값을 누적시키면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더하게 되면 저 자주색 영역의 넓이에서 파란색 영역의 넓이를 뺀 형태가 될 거다. 그게 이제 정적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정적분 가능한 함수 fx 그리고 gx 그리고 상수 ab. 상수 ab는 실수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 c가 있을 때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 그래가지고 라지 fx가 이 fx의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인데 요럴 때 요런 연산은 즉 ft를 a에서 x까지 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x가 된다. fx가 된다. 그리고 a에서 b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는 먼저 이 fx의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서 라지 fx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적분 구간을 오른쪽에다가 x 이퀄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상한을 대입해서 하한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하고 A번 같은 경우에는 성벽 쌓아놓고 공성 무기로 팡 성벽을 치니까 위에 있던 병사가 뒤로 푹 떨어져 가지고 F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FX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그다음에 B는 뭐 여러분이 알듯이 적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공식이죠. A에서 B까지 fx dx는 먼저 부정적분을 먼저 구한 다음에 상한 대입해서 하한을 빼면 된다. 이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예요. 그래서 이번 요 섹션에서는 정적분과 응용 섹션에서는 B번이 주로 많이 이용이 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거기에 요 A번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A번 쪽에 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정적분의 성질은 뭐 이런 거다. 적분 가능한 함수 fx, gx 함수 k는 실수고 상수 k는 실수고 abc 상수 abc는 실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이거나 뭐 이런 건데 함수의 상수를 곱하거나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뺀 형태의 함수를 적분하라고 그러면 상수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된다. 이거는 뭐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상한 하한을 서로 이제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 이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거는 A에서 C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C에서 B까지 적분한 거다. 이때 이제 요 C는 반드시 A, B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Multiple integral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이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 그런 함수가 있을 때 적분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이 정적분을 여러 번 하는 건데 요런 이제 그 정적분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 안에서부터 적분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적분하는 그 변수만 변수로 보고 다른 변수는 상수로 봐서 적분하면 된다. 이게 multiple integral 중적분이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거는 이제 독립변수 두 개짜리만 써놨는데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뭐 n 개든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일 안에서부터 적분을 하되 그 적분하는 그 변수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를 구해봅시다.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요놈의 부정적분을 구해야 된다. 적분 상수를 제외한 부정적분을 구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 제곱을 부정적분을 구하면 지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놈의 역수를 곱하니까 x 3승이 되고 3분의 1을 앞에다 곱하면 3하고 없어져 가지고 그냥 x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2x 제곱도
1승인데 지수를 하나 증가시키면 제곱이 되고 그놈의 역수를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2하고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리고 적분 구간 0과 1을 오른쪽에다가 x 이퀄 0에서 1까지 라고 저렇게 적어놔.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 그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의 3승 1,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죠. 빼기 0 집어넣으면 다 0이지. 0 더하기 0 빼기 0 이렇게 해가지고 0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이 되죠. 0이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계산을 하려면 먼저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4, 2의 x승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지. 2x승은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4, 2의 x승 그대로고 그다음에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절대값 x 이렇게 되고 적분 구간 1부터 2까지라는 저 적분 구간을 오른쪽에다가 x 이퀄 1에서 2까지 이렇게 적어 놔놓고 상한 2를 대입한 거 빼기 하한 1을 대입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 2의 제곱 더하기 ln 2 빼기 이제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4, 2 그 다음에 ln 1은 뭐예요? 0이죠.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계산기가 필요하겠네. 그죠? 계산기 그래서 해봅시다. 4, 2의 제곱 더하기 ln 2 빼기 4, 2 이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온다. 19.37624426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보면 먼저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부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ln x를 적분하면 x ln x 빼기 x 이렇게 되고 1을 적분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1에서 2까지를 x 이퀄 1에서 2까지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거 빼기 1을 대입한 거 이렇게 하죠.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기 전에 마이너스 x하고 x하고 서로 상쇄가 되는 걸 써놨구나. 그죠? 상쇄시키고 여기서 x 대신에 2를 대입한 거 빼기 1을 대입한 거 하는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ln 2가 되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ln 1이 돼서 ln 1이 0이죠. 그래서 계산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값이 나온대요. 계산해 봅시다. 2ln 2 괄호 닫고 이퀄 누르면 1.38629436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부정적분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부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 그러니까 두 개를 따로 떼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 그죠? 그냥 부정적분을 구해봅시다.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x 로그 2x 빼기 ln 2분의 x. 그죠? 그 다음에 2x승 나누기 ln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적분 구간을 x 이퀄 1에서 2까지 이렇게 적어 놔놓고 2를 대입을 한 거에서 1을 대입한 거를 빼줘야 된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22는 1이 되죠. 로그 22는 1이 되지. 그러니까 지수 밑하고 그죠? 진수하고 일치를 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그죠? 로그에 밑하고 진수하고 일치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 빼기 그다음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 나누기 ln 2 그다음에 2의 x승인데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돼서 4 나누기 ln 2 이렇게 되고 빼기 이번엔 1을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은 로그 1은 항상 0이지. 로그 1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0이 돼 버리고 두 번째 항은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ln 2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항은 ln 2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된다. 2는 뭐 그냥 그대로 있고 첫 번째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ln 2분의 2하고 ln 2분의 4하고 하면은 ln 2분의 2가 남고 그거랑 저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두 번째 항하고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죠.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이제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항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ln 2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계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2 플러스 분수 1
나누기 ln 2 괄호 닫고 이퀄 누르면 이런 값이 된다. 3.442695041 뭐 이런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중적분인데 중적분은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적분을 해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저 안에 있는 놈을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해서 정적분을 구하는데 그때 x만 변수 취급하고 y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x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x의 3승이 되고 3분의 1을 앞에 곱해서 3분의 2x 3승 더하기 3y 제곱은 x 입장에서는 상수야 그냥. 그래서 3y 제곱 x 이렇게 되고 4xy는 4하고 y는 상수고 x 부분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지수가 2가 되고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서 2x 제곱 y 이렇게 된다. 그래서 x가 이제 x의 적분 구간이 0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x 이퀄 0에서 1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 값을 대입을 해요. 1을 대입하고 빼기 0을 대입하고 그죠?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x 대신 1 대입하는 거죠. 더하기 3y 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 빼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다 0이 되죠. 그래서 따로 안 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돼.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는 뭐 상수니까 3분의 2y 이렇게 되고 더하기 3y 제곱은 저게 3승이 되고 3분의 1을 앞에 곱하니까 앞에 3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2y도 지수가 2가 되고 2분의 1을 앞에다 곱하니까 2가 상쇄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y 이퀄 0에서 1까지 그래서 1 대입한 거 빼기 0 대입한 거 하면 1 대입하면 3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저걸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3분의 8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면 8 나누기 3 이퀄 해서 이렇게 누르면 2.66667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x를 먼저 안쪽에서부터 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면 자 8xy에서 8하고 y는 상수고 x만 변수예요. 그래서 지수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주면 4x 제곱 y가 되고 2의 x승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2의 y승은 상수야. 그래서 적분하게 되면 2의 y승 x, x2의 y승 이렇게 되고 적분 구간이 x는 0에서 1까지다. 그래서 1 대입한 거 x 대신에 1 대입한 거에서 x 대신에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면 4y 플러스 2 플러스 2의 y승 이렇게 되고 빼기 0을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 사라지고 마지막 항 사라지고 가운데 항이 2의 0승돼 가지고 1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1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4y니까 y의 지수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놈의 역수를 곱해주면 2y 제곱이 되고 2는 뭐 상수니까 2y 이렇게 되고 2의 y승 적분하면 자기 자신 2의 y승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서 y 대신에 적분 상한인 1 집어넣은 거 빼기 0 집어넣은 거 하면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지. 그래서 그걸 22라고 표현한 거예요. 2 더하기 22 빼기 1 빼기 이제 이번에는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0 되고 두 번째 항 0 되고 마지막 항도 0 되고 이제 세 번째 항만 1이 되죠. 2의 0승이니까. 그래서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하면 이 앞에 있는 2하고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가 서로 세 개가 서로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고 답이 22가 되겠죠. 22인데 22는 요렇게 된다. 22는 5.4365 63 657 5.4365 63 657 이렇게 된다. 22 그죠? 이게 경상도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돼. 서울 사람들한테 하면 22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22 그죠? 자동차 검사하라고 문자 카톡이 날아왔네. 자, 그 다음에 요놈도 계산을 하면
이것도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적분을 하면 된다.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저 x에 대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면 ln x만 지금 x에 관한 거고 나머지는 2의 y승 2 ln 2 빼기 1 이거 다 상수지. 그래서 저거 그대로 놔두고 ln x만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상수 부분은 그냥 밖으로 빼냈어. 2 ln 2 빼기 1분의 1 저거는 밖으로 빼놔놓고 2의 y승은 밖으로 완전히 밖으로는 못 빼내죠. 왜? 적분을 해야 되니까 dy 이제 나중에 dy라고 저렇게 적분을 할 거니까 밖으로 못 빼내지만 상수는 첫 번째 적분 밖으로도 빼낼 수 있고 두 번째 적분 밖으로도 완전히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빼내고 2의 y승 그러니까 남아 있는 2의 y승 ln x 저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y승은 x와 관련해서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ln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 ln x 빼기 x가 된다. 그거를 x 이퀄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니까 2 대입한 거 빼기 x 대신에 2 대입한 거 빼기 x 대신 1 대입한 거 하면 요렇게 된다. 앞에 상수 그대로 놔두고 x 대신 2 집어넣으면은 2 ln 2 빼기 2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 ln 1이 0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면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2 ln 2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y승을 그렇구나. 그죠? 자, 여기서 약분이 되지. 그죠? 마이너스 2 ln 2 빼기 2 더하기 1. 자, 괄호 안에 2 ln 2 빼기 2 플러스 1 저거는 계산하면 2 ln 2 빼기 1이잖아. 근데 앞에 그 상수항 빼놓은 게 2 ln 2 빼기 1분의 1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되죠. 약분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2의 y승만 살아남게 된다고. 그래서 2의 y승을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2의 y승. 그래서 y는 0에서 1까지. 그래서 y 대신에 1 집어넣은 거 2 빼기 0 집어넣은 거 1. 이렇게 해서 2 빼기 1이 답이 되는데 이거는 계산해 보면 2 빼기 1 해서 이퀄 해보면 1.718281828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improper integral.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상적분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우리 많이 했던 테크닉인데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적분 상한이나 하한 혹은 상한 하한 둘 다가 무한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저거를 어떤 그 상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이런 거를 상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상수값을 무한대로 보낸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상적분이에요. improper integral. 별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b까지 fx dx 하라 한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a로 바꾼 다음에 a를 극한을 취해 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등비급수하고 무한등비급수하고 그 계산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 무한등비급수 계산은 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무한대까지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을 어떤 유한한 값으로 바꾼 다음에 앞에 극한을 취해 가지고 그 유한한 값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그런 식의 극한을 푸는 형태로 이제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적분도 정적분도 상한이나 하한 혹은 뭐 둘 다 요런 경우도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 그러면 저거를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이렇게 하나 넣고 c를 무한대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적분의 상한이나 정적분의 상한이나 하한 혹은 둘 다가 무한대거나 플러스 무한대거나 이럴 경우에 그거를 어떤 다른 상수값으로 바꿔 놓고 그 상수값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수가 아니지, 그죠? 그 변수라고 봐야지. 뭐 극한을 취해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하니까, 그죠? 어떤 변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부분을 변수값으로 바꾼 다음에 그 변수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improper integral. 이상적분이라 그래요. 이상적분. improper integral. 그 다음에 뭐 많이도 나오네. 내가 써놓고도 많이도 나오네.
integration by substitution.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치환적분도 기본적으로는 정적분 하면서 치환 다 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새로 적어요. 그죠? 적분 가능한 함수 f-x, 그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 gx, 그다음에 상수 ab는 실수일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이때 gx가 구간 ab에서 단조함수라는 게 뭐예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서 증가만 하거나 혹은 그 구간 내에서 감소만 하거나, 그죠? 그런 게 단조함수야. 뭐 상수함수도 단조함수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한다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거나 이거만 없으면 돼요. 그죠? 그만 없으면 되고, 증가하다가 정체하는 것도 괜찮고 감소하다 정체하는 것도 괜찮아. 정체하다가 다시 계속 감소하거나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감소하는 놈이 중간에 증가만 안 하면 돼. 그 구간 내에서. 그다음에 증가하던 놈이 중간에 감소만 안 하면 돼. 이런 거를 이제 단조함수라고 그래요. 단조함수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게 아닌 경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 부정적분을 구할 때, 정적분 계산하는 과정에 중간에 부정적분 계산하잖아요. 부정적분을 구할 때 그냥 하면 돼. 그냥 부정적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x와 관련된 형태로 완전히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 상한 하한을 대입해가지고 그냥 적분을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치환하는 그 gx를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치환하는 그 y equal gx라고 놓는 그 gx가 이 적분 구간에서 단조함수일 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요럴 때 조금 특이하게, 그러니까 원래의 x에 관한 변수대로 환원하지 않고 바로 계산을 정적분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어 놓은 거야. 자, 여기도 보면 합성함수, 뭔가 함수의 곱인데 그 부정적분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함수의 곱인데 하나가 합성함수야. 함수 두 개를 곱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야. 그럴 경우에 합성함수에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저 gx라는 저 함수를 y로 치환을 해요. 당연하지만 이 y로 치환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 dy over dx는 g-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에 dx를 곱해. 그러면 dy는 g-x dx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y equal gx이기 때문에 원래의 적분에서 gx가 y로 바뀐 거야. gx가 y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게 x의 범위잖아. 그죠? x의 구간이잖아. 근데 y로 치환을 했으니까 y의 구간으로 바꿔줘야 된다. 요렇게 바뀌게 된다. GA에서 GB까지. 이게 단조함수일 때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y equal gx가 단조함수,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할수일 때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y equal gx로 바꿨기 때문에, 그죠? x가 a일 때는 gx는 ga고, 그죠? x가 b일 때는 y는 gb가 되지. 다시 x가 a일 때는 y가 ga가 되고, 그죠? x가 b일 때는 y가 gb가 되지. 그래서 적분 구간을 저렇게 바꿔주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을 저렇게 완전히 y의 적분 구간으로 바꿔줄 수 있으려면 gx가 우리 치환하는 y equal gx라는 저놈이 단조함수여야 된다. 단조함수.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그죠? 그리고 g-x dx가 dy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g-x dx 이 부분을 dy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분을 하면 fy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y는 ga에서 gb까지. 그래서 gb를 이 f에다가 대입한 거 빼기 ga를 대입한 거,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야. 그래서 이 부정적분도 똑같이 할 수 있긴 한데, 그 치환적분을 할 수 있긴 한데, 치환하는 y equal gx가 단조함수일 때만 적분 구간까지 전부 다 y에 관한 걸로 다 바꿀 수가 있다고. 그죠? 그게 아니면 만약에 2차식이거나 3차식이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구간이 달라져. 구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기계적으로
A에서 B까지가 GA에서 GB까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죠? 아니 생각을 해봐. 함수가 지금 뭐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 증가하는 직선이거나 감소하는 직선인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죠? x가 a일 때는 y는 뭐 GA다. 그다음에 그래서 x가 A에서 B까지다라고 하면 y는 GA에서 GB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함수가 중간에 휙 휘었어. 휘어가지고 x의 양 극단 경계값이 y로 봤을 때는 경계값이 아닐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 같은 거 해봐. 포물선 해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져 있다라고 하면 그 x 기준으로 봐서 경계값은 a, b의 끝값인 fa와 fb겠지만 y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은 값은 fa나 fb가 될 수가 있지만 제일 큰 값은 뭐예요? 꼭지점이라고. 꼭지점. 그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죠? x의 범위를 y의 범위로 바꿀 때 그죠? 기계적으로 이렇게 x가 a일 때 y는 뭐 GA다. x가 b일 때 y는 GB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려면 함수가 단조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단조함수. 그래서 요 단조함수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분 해가지고 그 부정적분을 하면서 부정적분에 치환적분을 해서 그거를 x에 관한 함수로 다 부정적분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x에 상한 대입한 거 빼기 y에 상한 대입한 거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렇게 계산하는 게 쉽고 그게 아니라 y equal gx가 특이하게도 단조함수다. 이 적분 구간 사이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다른 점은 없어.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굳이 원래 적분을 하면서 부정적분 해가지고 그거를 원래의 변수인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뭐 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뿐이야. 자 다시 improper integral. 자 적분 상한이나 하한이나 혹은 상한 하한 모두 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일 경우에 그 무한대인 부분을 어떤 변수로 바꾼 다음에 그 변수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요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요게 improper integral 이상적분이라 그래요. 이상적분. 그다음에 integration by substitution은 정적분을 하는데 함수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일 때 그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저놈을 y로 치환을 해서 치환적분을 하게 될 텐데 y equal gx 미분하면 dy over dx는 g-x.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하게 되면 dy는 g-x dx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용해서 치환을 할 때 그죠? gx가 y equal gx라고 놨기 때문에 gx가 y가 되는 건 맞는데 그죠? 저 x에 원래는 x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x에 관한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 저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지금 치환해가지고 바꾸면 y에 관한 적분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를 y에 관한 구간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x가 a일 때 y가 ga고 x가 b일 때 y가 gb다. 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gx가 y equal gx가 구간 a, b에서 단조함수여야 돼. 단조함수.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거나 그죠? 그런 거여야 된다고. 그래서 gx가 구간 a, b에서 단조함수일 때에 한해서 그죠? 구간을 이렇게 a에서 b까지를 ga에서 gb까지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dy는 g-x dx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g-x dx는 dy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f-y의 그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냥 fy가 되고 그다음에 y의 범위가 y equal ga에서 gb까지죠. 그래서 y 대신에 gb를 집어넣은 거 빼기 y 대신에 ga를 집어넣은 거 이렇게 적분이 된다. 근데 요거는 y equal gx가 단조함수일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치환적분을 다 해가지고 값을 다 함수의 부정적분 x에 관한 부정적분을 완전히 구해낸 다음에 거기에 x의 상한을 집어넣어서 빼기 x의 하한을 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게 일반적이고 이 경우는 특수하게 y equal gx라는
저놈이 단주함수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변수 변화이잖아요, 그죠? x에 관한 적분을 y에 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도 일반 테크닉이 있긴 있는데 뭐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러고 뭐 하여튼 행렬이 등장해. 그래서 안 한다. 굳이 그 행렬 이용해가지고 복잡하게 뭐 해봤자 결과가 똑같거든. 똑같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는 안 하고 행렬을 그러니까 GX라는 저놈이 그죠? GX라는 저놈이 뭐 단주함수이다 이런 단서가 없더라도 그냥 저렇게 적분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 AB의 범위 그 X의 범위가 AB일 때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설정해가지고 그 그래프 상에서의 그 그죠? Y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일반적으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다 이거지. 굳이 그렇게 가면서 뭐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그림 다 그릴 수 있습니까? 함수의 그래프 다 기억나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복잡하게 희한하게 생긴 놈들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판단이 안 되잖아. 그죠? 뭐 그래프 그려주는 계산기 같은 거 있으면은 딱 집어넣으면 아 이따위로 생겼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굳이 골치 아프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변수 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코비안 매트릭스 뭐 이런 그런 개념 이용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어차피 부정적분을 다 해가지고 그죠? 자, 부정적분 한 다음에 x 상한 집어넣고 하한 집어넣고 할 때 부정적분을 그냥 다 하면 되잖아. 치환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적분 쭉 해가지고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면 되잖아. 나타낸 다음에 x 상한 집어넣고 하한 집어넣고 이러면 그냥 쿨하게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특히 y = gx가 단주함수일 때는 특히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야. 그죠? 자, example. 그죠? 또 등장해. 뭐가 또 등장하냐면 화폐 시간 같이 학기 초에 했는데 중간고사 직전에 한번 또 했었죠. 그 로피탈의 법칙 이용하면서 그죠?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는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공식을 유도를 해볼 거예요. t 시점에서의 원금 MT를 연간 이자율 R로 예치를 하되 이자가 매 순간 연속적으로 계산된다면 즉 이자가 1년간 무한번 계산되는 경우라고 하면 라지 t 시점에서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세 번째 등장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학기 초에 했던 거는 오일러 상수 정의를 한 다음에 그죠?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화폐 시간가치 공식 그죠?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극한을 취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가지고 그걸 좀 변형을 하면 오일러 상수의 정의에 부합을 해가지고 mt 곱하기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두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그 극한을 로피탈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모 분자 미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더니 m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나왔었지. 그게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했던 방식이고 이번에 또 나와. 똑같은 건데 또 나와. 이번에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이자가 매 순간 연속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t 시점에서 MT의 수익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MT분의 DMT. 자, 여러분이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원금분의 벌어들인 돈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MT 시점에 투자를 해가지고 T 플러스 1 시점에 투자가 끝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MT분의 MT 플러스 1 빼기 MT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t 시점에 시간이 아주 조금 변했어. dt만큼 아주 조금 변했을 때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mt분의 dmt. 그죠? mt분의 dmt. dmt는 mt의 시간이 dt만큼 조금 변할 때의 mt의 변화량. 그거를 dmt라고 나타내면 mt분의 dmt.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이 수익률이. 근데 이 수익률이 뭐예요? 우리는 수익률을 이미 알고 있지. 이자율. 연간 이자율이 수익률이잖아. 이자 붙는 게 우리의 수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익률이 연간 이자율이 R이기 때문에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RDT라고.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RDT라고. 그렇잖아. 그죠?
아니 연간 이자율이 R이면 그죠? 월별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12분의 R. 12분의 R을 어떻게 계산해요? R 곱하기 12분의 1이지. 그죠? 한 달은 12분의 1년이잖아. 한 달은 12분의 1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R 곱하기 12분의 1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동안의 이자율은 얼마예요? R 나누기 365. 다르게 이야기하면 R 곱하기 365분의 1. 365분의 1이 뭐예요? 1일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거지. 365분의 1일이 365분의 1년이 1일이지. 그죠? 그것처럼 연간 이자율 곱하기 이 이자 적용되는 기간 이렇게 해보면 그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MT 시점에서 그죠? MT에다가 그 돈을 MT 시점에 T 시점에 MT라는 금액을 은행에 딱 넣어놨는데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어. 흘렀을 경우에 그때의 수익률은 MT분의 DMT란 말이야. MT분의 DMT. DMT라는 거는 DT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MT의 변화분이야. 그죠? MT의 변화분이라고. 델타 MT 해가지고 극한을 취해가지고 뭐 저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뭐 그런 거 그죠? 우리 저 뭐냐 저거 할 때 그 뭐지 전미분 할 때 그런 거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 DMT라는 거는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MT의 변화분이야.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 T 시점부터 T 플러스 DT 시점까지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하는 MT의 변화분이야. 그래서 저건 정확히 이야기하면 MT 플러스 DT 빼기 MT야. MT 플러스 DT 빼기 MT. T 플러스 DT는 아래 첨자야. MT 플러스 DT 빼기 MT. 그게 DMT라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MT분의 DMT는 RDT다. 왜? 연간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적용이 되면 RDT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LNDT를 DT로 미분해 봅시다. LNDT를 DT로 미분을 해보면 갑자기 이걸 왜 미분하나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뭐 학생들이 보통 생각할 때 문제를 풀려면 이게 무슨 실마리가 있어가지고 문제에 있는 실마리에서 이게 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문제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밖에서 어떤 다른 팩트를 하나 갖고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옛날에 뭐 그 한붓 그리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점 9개 찍어 놔놓고 이거를 뭐 한 큐에 다 그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밖에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한 붓에 그릴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 LN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부분도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는 거고 다른 뭐 우리가 주어진 이 문장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밖에 있는 건데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LN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게 합성 함수라고 보는 거야. T에 대한 함수. MT는 T에 대한 함수지.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M 값이 변하게 되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MT는 T에 대한 함수야. 함수인데 LNMT라고 돼 있으니까 저거는 LNT에서 T 대신에 MT가 들어있는 꼴이야. 근데 우리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먼저 LNMT를 MT에 대해서 미분하고 M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LNMT를 MT에 대해서 미분하면 MT분의 1이고 곱하기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DMT 오버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요 파란색 요건 뭡니까? MT분의 DMT지. 근데 위에 보면 MT분의 DMT가 뭐라 그랬어요? RDT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MT분의 DMT 곱하기 DT분의 1인데 저 파란색 저게 뭐다? 이거지. 이거 RDT잖아. 그게 RDT잖아. 그래서 RDT로 바꿔서 쓴 거야. 썼어요. 바꿔서 쓰고 나니까 DT 약분이 되지. DT 약분이 되고 R만 남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DLNMT 오버 DT는 R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t에 대해서 t부터 라지 t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다가 인테그랄 t에서 라지 t까지 dt, 인테그랄 t에서 라지 t까지 dt를 양변에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좌변에도 똑같이 해주고 우변에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되겠어요? ln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걸 적분하는 거잖아. ln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놈을 적분을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적분 상수가 붙겠지만 우리는 적분 상수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정적분 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분을 쓸 때는 적분 상수를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ln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적분을 하는 거니까 ln mt가 된다. 이때 이 t는 스몰 t에서부터 라지 t까지가 적분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돼요? rt지. 그죠? r은 상수고, 그죠? t의 영승. r은 상수고 t의 영승이라고 봐서 t의 1승이 되는 거지. 그죠? 지수가 하나 상승하고 1의 역수인 1을 곱하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rt 이렇게 되고 적분 구간이 t는 t에서 라지 t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양변에 t 대신에 라지 t를 집어넣은 거에서 스몰 t를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지. 그래서 ln m 라지 t 빼기 ln m 스몰 t가 좌변은 되고, 우변은 라지 t 집어넣어서 스몰 t를 빼주면 r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저거는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가 되지. 그죠? 로그 두 개를 뺀 거는 로그를 한꺼번에 쓰고 저 진수 부분을 나누기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죠?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양변에 2를 취해봐. 2의 ln mt분의 m 라지 t는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ln mt분의 m 라지 t나 r 라지 t 빼기 스몰 t나 똑같은 거니까 2의 ln mt분의 m 라지 t라고 적거나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 적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서 2하고 ln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상쇄가 돼. 그래서 좌변은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만 남고, 우변은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가 남다. 여기서 양변에 m 스몰 t를 곱하면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이 증명이 된다.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라지 t 빼기 스몰 t인데 라지 t 빼기 스몰 t를 타우로 지금 바꾼 거지. 단 해서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분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도 이 화폐의 시간 가치 공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중에 좀 간단하고 좀 특수한 형태인데, 아마 그 이과 학생들 중에서 공업 수학이나 뭐 아니면 이제 수학과 학생들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상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상미분 방정식 중에 한 종류일 텐데 푸는 방법이 좀 전형적으로 여러분이 그 공업 수학이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 수업에서 본 그러한 기호하고는 좀 다를 거야. 좀 다를 거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야. 상미분 방정식. 금융에서는 요런 정도의 상미분 방정식이 사용이 되고, 편미분 방정식이 이 블랙숄즈 모형을 유도할 때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블랙숄즈 모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오리지널 방법이거든. 처음에 로버트 머튼하고 마이런 숄즈가 블랙숄즈 모형을 그러니까 두 팀이 따로 했어. 그러니까 피셔 블랙이라는 수학자하고 마이런 숄즈라는 경제학자하고가 같이 연구를 하고,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건데, 둘 다 그 편미분 방정식을 풀었어요. 편미분 방정식을 그 편미분 방정식이 뭐냐면 편도 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을 구해내면 어떤 함수가 답이 돼서 나오는 그러한 방정식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편도 함수가 아니라 그냥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인데, 그 답은 원래의 함수, 그 도함수에 대한 원래의 함수가 그 방정식의 답이에요. 그걸 구해내는 문제인데, 편미분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블랙숄즈 모형을 편미분 방정식의 해로 유도를 해냈는데, 그게
물리학과에서 사용하는 열방정식하고 비슷해요. 열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그 도체에 열이 전달되는 어떤 그 물질에 그죠? 열이 확산돼 가는 과정, 열이 쭉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나타낸 미분 방정식인데 그거랑 비슷한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편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무슨 변환을 취하게 되면 그게 좀 복잡한 변환을 취하게 되면 그게 열방정식으로 환원이 돼. 그리고 열방정식의 해는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형태대로 역변환을 해줘 가지고 구한 게 블랙쇼즈 모형이거든. 그래서 금 금융이 만만치가 않은 게 금융이 만만치가 않은 게 그러한 방금 한 요런 간단한 그 상미분 방정식도 등장하지만 편미분 방정식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등장해. 이거는 수학과나 공업 수학이나 이런 거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수학이나 통계학과에서 확률론 전공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확률 미적분학 전공하는 사람 중에서도 확률 미분 방정식을 전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굉장히 고급 수학인데 그걸 많이 풀어요. 파생 상품 개발하고 이런 거 할 때 그걸 풀어. 그의 간단한 형태를 블랙쇼즈 모형에서도 그 편미분 방정식도 풀지만 편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도 푼다고. 그거는 아마 여러분이 학부 수준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는 하여튼 그런 방정식일 텐데 하여튼 그런 걸 푼다고.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편미분 방 금융에서 편미분 방정식 푼다 뭐 하여튼 또 뭐냐 확률 미분 방정식 푼다 이런 이야기는 대학원 과정에 가야 나오는 내용이야. 학부 과정에서는 그런 거 등장 안 해요. 등장 안 하고 요런 정도의 이야기 정도. 아주 간단한 상미분 방정식 정도 푸는 요런 정도가 이제 금융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미분 방정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유도를 했잖아요. 오일러 공식을 그러니까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유도하는 방식. 그다음에 로피타르 법칙 이용해 가지고 뭐 구해내는 방식. 그다음에 지금 상미분 방정식, 정적분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세 가지를 했는데 보통은 오일러 상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이 나머지 두 개의 방식은 네, 나오는 책을 본 적이 없고 학부 수준에서 그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학을 이용해서 이 금융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학부 교과서에 이런 금융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폐강되죠. 학생들이 다 도망가고 교수를 막 욕하고 그죠? 뭐저 에브리타임에다가 이제 교수를 테러하고 그죠? 교수가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러면서 몰라도 되는 걸 꾸역꾸역 가르친다 이러면서 막 그런 테러를 막 하기 때문에 안 하고 교과서들도 심지어 오일러 상수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설명하는 것도 설명 안 하는 교과서도 엄청 많아. 안 하는 교과서가 더 많은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응용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잖아. 문일지십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알아듣고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간혹 그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 교수님 왜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십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반복 안 해. 학생들한테 반복하라고 남겨두면 반복 안 해요. 한 번 보는 것도 볼까 말까 한데 하여튼 반복 안 해. 확실해. 내가 학생들 가르치면 10년을 가르치면서 아니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대생들하고 이렇게 다 봐도 안 돼. 반복하라 그러면 내가 반복을 할까 보냐 이러고
공부하라 그럼 공부를 할까 보냐 이러고 막 안 해요. T 시점에서의 원금 MT를 연간 이자율 R로 예치를 하되 이자가 매 순간 연속적으로 계산된다면 즉 1년간 무한히 계산이 된다고 하면 라지 T 시점에서의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자가 매 순간 연속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T 시점에서 MT의 수익률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MT분의 DMT. DMT가 뭐라 그랬어요?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하는 MT의 변화분이죠. 그래서 저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MT 플러스 DT 빼기 MT. MT 플러스 DT 빼기 MT가 DMT야. 오버 MT. 이게 수익률이죠. DT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야. 여러분 수익률 구할 때 주식을 샀다, 주식 한 주를 샀다. 그러면 살 때 가격분에 나중에 팔 때 가격 빼기 살 때 가격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M으로 치면 MT분의 MT 플러스 1 빼기 MT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DT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MT분의 MT 플러스 DT 빼기 MT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 MT 플러스 DT 빼기 MT 그 부분을 DMT라고 나타냈어요. 요거는 RDT지. 왜? 연간 이자율이 R이기 때문에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RDT가 된다고. RDT.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같은 말이야. 그냥 보통 투자 같은 거 뭐 증권을 사거나 이랬을 때는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RDT. 연간 이자율이나 연간 수익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RDT.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연간 이자율이 R이면 분기별 이자율은 얼마예요? 1년은 4개 분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분기는 4분의 1년이잖아. 그래서 R 나누기 4가 그 분기별 이자율이 될 거 아니야. 근데 4로 나누는 거는 4분의 1을 곱하는 거지. 4분의 1이 뭐예요? 한 분기를 연 단위로 환산한 게 4분의 1년이지. 4분의 1년. 그죠? 월 단위 연간 이자율이 R이면 월별 이자율은 뭐예요? 12로 나눈 게 월별 이자율이잖아.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12분의 1이지. 12분의 1은 뭡니까? 한 달을 연 단위로 환산한 거지. 12분의 1년이잖아. 그런 것처럼 R 곱하기 연 단위로 환산한 기간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고. 그죠? 그래서 DT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RDT라고. RDT. 그죠? 그래서 DMT 나누기 MT는 RDT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봐. 요걸 미분해봐. 점 9개 그려놓고 점 밖으로 삐져나가서 그리는 그걸로 생각을 하면 돼. 이거 왜 나왔습니까? 이유가 없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LN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LN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하면 MT는 T에 대한 함수야. MT는 T에 대한 함수야. 왜? T라는 시간이 변하면 MT 값이 계속 바뀌니까. 그죠? 함수인데 그거를 LNM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지. LNT에서 T 대신에 MT가 들어있는 꼴이기 때문에 먼저 LNMT를 M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에 M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MT분의 1 요거는 LNMT를 M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곱하기 이제 MT를 DT에 대해서 미분한다. DMT 오버 DT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DMT 오버 MT 곱하기 DT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DMT 오버 MT는 요 바로 위에서 RDT래매. 그죠? RDT래매. 그래서 요거를 RDT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쓰고 나니까 DT 서로 약분이 되고 R만 남게 된다. 그래서 DLNMT 오버 DT는 R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 요거의 양변을 T에 대해서 스몰 t부터 라지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인테그랄 t에서 라지 t까지 DLNMT 오버 DT는 인테그랄 t에서 라지 t까지 RDT.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새로 쓴 부분이야. 양변을 똑같이 그냥 새로 쓴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걸 적용을 시켜준 거야. 요걸 해보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LNM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놈을 다시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래서 LNMT가 되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T에서 라지 T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 우변은 어떻게 되세요? R은 상수고 그죠? T의 0승이 곱해져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RT가 되겠지. RT. 그리고 T에서 라지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스몰 t 대신에 라지 t를 집어넣은 거 빼기 스몰 t를 집어넣은 거 하면 좌우변이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좌변은 요거는
ln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2를 취하면 2의 ln mt분의 m 라지 t는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바뀌게 되고, 2하고 ln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서로 상쇄돼서 남는 거는 m 라지 t 나누기 m 스몰 t 이퀄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고, 양변에 스몰 t를 곱하면 m 라지 t는 m 스몰 t 2의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2의 r 타우,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번 이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할 때 화폐 시간 가치 공식을 3회에 걸쳐서 3개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오일러 공식의 오일러 상수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로피탈의 법칙을 이용해서 직접 그 극한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해봤고, 세 번째는 여기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건 상미분 방정식이야.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3가지 방식으로 유도를 해봤어요. 물론 실제로 금융교과서에 나오는 건 첫 번째 방식이 제일 흔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나와. 내가 본 적이 없어. 해외 책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번째 방식은 안 나오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책에 안 나오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방식으로 그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보여주는 책들이 태반이야. 태반도 넘는 것 같아. 엄청 많아. 뭐 그렇다, 그냥 외워라,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수업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해본 거다. 아니,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아, 이거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자, 상수 뮤x, 그 다음에 시그마 x. 좀 u 가치도 생겼고 m 가치도 생긴 저걸 뮤라 그래. 뮤x, 그리스 문자야. 그 다음에 시그마 x, 육자처럼 생긴 거. 저거 시그마 x야. 아니, 우리 더하기 할 때 그 시그마도 시그마인데 쟤랑 왜 발음이 똑같습니까? 이게 소문자고, 더하기 할 때 쓰는 그 시그마 있잖아요. 그 시그마는 대문자야, 대문자 소문자인데 완전 하나도 닮은 게 없죠. 그리스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놨어. 저런 게 있을 때 상수 뮤x와 상수 시그마 x인데, 시그마 x는 양수예요. 저런 게 있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 dz가 1임을 이용을 해서 요런 거를 증명을 해봐라. 라는 건데, 보면 하기 싫어지지. 이게 이름이 있어, 이름이. 정규분포라고 알죠? 정규분포? 몰라요? 요거는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다 보면 정규분포라는 게 나오죠. 정규분포가 나오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분포함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따위로 생긴 함수를 본 적이 없나요? 기억이 안 나? 확률 통계에 나오는 함수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함수인데, 위에 나와 있는 저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야. 그죠? 그렇게 하면 1이 된다. 그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A, B는 뭐냐면 굳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평균이 뮤x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x인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의 평균 값을, 진짜 평균이 뮤x,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 x,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산이 시그마 x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몰라도 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몰라도 돼. 참고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이과 학생들 쫄지 마세요. 하여튼 개념 몰라도 되고, 내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로 평균이 뮤x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이 되느냐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이는 과정이야. 그 과정이 A와 B야. 그래서 진짜로 평균이 뮤x고 분산이 시그마 x 제곱인 정규분포의 평균을 구했더니, 평균 구하는 게 저 A번의 좌변, 저게 이제 평균의 정의예요. 평균은 x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거든.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뮤x가 되느냐. 그다음에 B번은 이게 분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서 평균값을 뺀 거에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곱해가지고 그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그게 분산이 되거든. 그 분산을 구했더니 진짜로 시그마 x 제곱이 되느냐라는 거를 증명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적분 테크닉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